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TV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핵심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 뭔가? 형수에게 쌍욕하고 여배우 스캔들에 대장동 스캔들까지 도덕성 문제. 그런데 우리 당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 장모의 부인 본인 스캔들까지 있으면 오징어 게임 대선이 된다. 우리 당은 느슨한 연대고 저쪽은 콘크리트 연대다. 비리 후보끼리 붙으면 결속력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내내 홍준표가 도덕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 자신은 26년 정치할 동안 탈탈 털렸다. 그런데 비리가 나온 것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데 이 나라의 바보 언론들은, 좌파 언론들은 홍준표가 되는 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준표의 이런 말들이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아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 번도 추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언론들. 그러니까 홍준표가 속으로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도덕성이 깨끗한 후보로 포장이 되어 있다. 얼마나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 이따위 식으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더러 왜 홍준표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하느냐라고 자주 묻습니다. 저의 답변은 단 한 가지. 바보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토론회에 나온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저라도 홍준표의 그런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런 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재명에게 한 칼에 간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홍준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여러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특활비 수억 횡령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015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돈을 줬는데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에 사무친 성완종 리스트를 언론에 남겼습니다. 여러 명 중에서 홍준표가 1억 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내내 돈을 줬다는 경남기업의 부사장은 내가 국회의원 회관실에 찾아가서 돈을 줬는데 그때 홍준표 의원실에 그 의원회관에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먼저 성완종 장관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제가 이 성완종 액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그, 그 돈을 준 경남기업의 부사장이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당시에 국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묘사하는 바람에 하여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됐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3일 후에 대법원 판결 3일 후에 MBC가 자료 화면을 공개를 했죠. 홍준표는 그 적당불기라는 액자는 의원회관에 없었다. 의원회관에 내걸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의 내실에 걸어놨던 액자다. 적당불기. 뜻과 기계가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뜻의 액자죠. 자, 그런데 의원회관에 있었던 자료 화면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가 국민들하고 검사, 재판부에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대법원 판결 전에만 드러났어도 홍준표는 지금 당시 감옥에 갔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못했죠. 자, 이것이 이제 적당불기 액자 사건이고, 두 번째, 서한종 자금을 수사하던 검찰이 홍준표 부인의 은행 금고에 수억 원의 거액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거액을 추궁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러니까 홍준표가 내가 집권당 원내대표를 할 때 집권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에게는 매달 4천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된다. 그 중에서 일부는 쓰고 남은 것을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다. 제가 추산할 때는 4천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이나 한 2천만 원 정도 쓰고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부인에게 현금으로 갖다 줬습니다. 1년에 수억 원. 이것을 부인이 은행의 대여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본인이 국민들에게 시인을 한 겁니다. 왜냐? 송환종 수사를 받는데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2년 반 후에 국민들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세비, 국회의원들의 월급으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했었다. 그래서 월급을 못 갖다 주니까 특수활동비를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짱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월급을 부인이나 집에 갖다 주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은 정치활동, 후원금으로 대개 지불을 합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들에게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 세 번째, 초선의원 시절에 선거운동 핵심 조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리 중에서 하나는 벌써 벌금형 5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특활비나 송환종 자금, 이게 전부 다 유죄고 유죄의 증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홍준표는 깜빵에 가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장모의 사건은 사법 처리가 되면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드러난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도 비리가 없고 윤석열 본인도 비리가 없고 그런데 홍준표는
본인의 비리가 감옥 갈 만한 비리가 엄청난 비리가 2개나 있고 만약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면 일종의 작물인데 그것을 수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은 부인의 비리도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처남이 교도소 공사 관련 비리로 감옥에 간 것. 자, 누구의 비리가 더 큽니까? 윤석열입니까? 홍준표입니까? 누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이재명에게 한 칼에 갈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초등학생도 자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을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계속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바보 언론, 솜방망이 언론, 물개박수 언론이 제대로 홍준표에게 추궁을 하지 않으니까 홍준표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